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되어 있을까요?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면 명품 뉴스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명품 뉴스킨에 걸맞는 제가 되고자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고덕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미라클 트리라는 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 지 벌써 4년이 되었거든요. 26살에 끝자락이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31살이 됐고 커플로 시작해서 이제 부부가 되고 제가 또 최근에 또 아빠도 됐거든요. 뉴스킨에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어떤 전략이라든지 사업 전개라든지 그런 특별한 방법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사장님들이 이미 김예지한 사장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만이 할 수 있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재인식했던 부분 그리고 중요한 가치, 배웠던 부분, 그리고 제가 행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뉴스킨을 하기 전에 아까 정민혁 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심리운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제 운동 치료를 해줘서 일지를 작성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고 제 아내는 언어치료사 일을 했거든요. 둘 다 전문직이었고 나쁘지 않는 연봉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치관을 물려받았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들어가라. 안정적인 직업이라 하는 것은 연봉을 괜찮게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만두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그렇게 부모님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저와 아름 사장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도 본가가 원래 저희가 제주도 사람인데 잘 살아보고 있다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초에서 저 지정생활하고 아름 사장님은 명지대학교에서 대학원을 하면서 언어치료사까지 병행하는 결국 저희의 최종 목표는 대학 박사까지 나와서 제주도에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제주도에 있는 아동을 모두 저희 치료실로 데리고 오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뉴스킨이 다가왔어요. 저는 하정 여사님을 통해서 뉴스킨을 전달받았거든요. 어떻게 전달받았냐면 제가 20살 때 대학에 있을 때 하정 여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성공학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성공학 특강을 하러 오셨냐면 저희 학교의 학과장님의 사모님께서 뉴스킨의 백만장자이시거든요. 제주도에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석세스 트립에서 저희 학과장님과 하정 여사님이 인연이 돼서 우리 학교에 성공학 강의를 한번 해주라라고 왔는데 그때 제가 학생으로 있었고 하정 선생님 이제 교수님으로서 그렇게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알게 됐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는 26살까지 하정 선생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6살 때 서울의 서초에 취직이 됐을 때 하정 선생님께서 뉴스킨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모닝스쿨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삶을 바꾸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에게 처음으로 그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그 고민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모닝스쿨을 들으면서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뭐였냐면 내 직장 상사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인데 내가 지금 있는 복지관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관장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지만 그분의 삶을 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정열 인매사님의 삶을 봤을 때 그분들의 직업적인 존경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 일을 어떤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담고 싶냐는 질문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원했던 삶이었거든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소모한대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돈과 시간의 결속 안에서
시간의 한계뿐 아니라 수익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므로 수익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돈과 시간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시스템의 굴레 속에 벗어날 수가 없다. 김예진이 제가 강의를 자주 듣는데 김예진아 선생님은 철장이 없을 뿐이지 이것이 감옥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돈과 시간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그 시스템 안에 머물게 되는 건데 그것을 제가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가 돈과 시간의 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갇히게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고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테두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타인에게 삶의 선택권을 양도하게 돼요. 어떤 양도?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선택하고 내가 진급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선택하고 나의 연봉마저도 타인이 선택하고 나의 휴식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선택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간을 좋아하냐면 결국 이 퇴근하고 선택권에 나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이 자유로운 시간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또 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 돈과 시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던 하정열 임매생님의 삶은 어땠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파란색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모든 시간의 본인이 가진 삶을 제가 6년 동안 지켜보게 된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본인이 선택하고 그리고 휴식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본인이 선택하고 그리고 본인의 연봉도 본인이 선택하고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 삶을 보면서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됐거든요. 저한테 뉴스킨을 한다는 것, 그리고 뉴스킨에 성공한다는 것은 제 삶의 자유를 가져오고 제 삶의 결정권을 가져온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 사업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해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까를 고민을 했었지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 포기는 단순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사분면을 많이 보잖아요. E와 S 그리고 B와 I 사분면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이곳에서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E와 S 사분면의 사람들은 안정 그리고 독립을 추구하고요. B와 I 사분면의 사람들은 자유와 부의 구축을 추구하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 다 속하는데 그 사분면을 속하게끔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분면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킨 안에서도 이 사분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 E와 S 그리고 B와 I 사분면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뉴스킨으로 연관돼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E와 S 사분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 직접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나라는 사람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로 수입의 제한이 따른 유형, 즉 E와 S 사분면에 머문다면 돈과 시간의 굴레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저는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머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머니 네트워크 속에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240시간을 확보하고 2400시간을 확보하고 24,000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100명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를 가진 사람이 오른쪽 사분면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개인이 직접 일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 즉 나를 대신해서 시간과 능력을 대신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 사업에서 시스템은 무엇이냐? 결국 그룹이고
사람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룹을 만드는 뉴스킨을 해야 된다. 근데 뉴스킨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인드가 E와 S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뉴스킨을 하고 있지만 비사분면의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의 부족함의 결과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미라클 트리라는 이런 그룹 안에서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나는 비사분면의 뉴스킨의 결과가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시스템은 뒷전으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제품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결과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 그분은 개인이 직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돈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돈과 시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괜찮아. 그냥 나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GV 마니에서 그냥 그 커미션을 맞는 것이 내가 원하는 뉴스킨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지금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배우면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사분면을 이동해서 나만의 머니 네트워크를 가져서 돈과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이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도 밖에서 GV를 하기 위해서 밖에 많이 뛰어다닌다는 거죠.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초기 때는 시스템 안에서 사업하고 있었지만 시스템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결과를 내는 걸 보면서 흔들린 적도 있지만 저는 그냥 스폰서사님 이야기를 듣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많은 지불을 했지만 결국 돌아가서 없고 저는 비사분면의 결과를 조금씩 내면서 저만의 머니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장사와 사업은 장사는 개인기이고 사업은 시스템이래요. 장사는 이윤 창출을 개인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을 끊임없이 갈아 넣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업은 이윤 창출을 위한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그 한계가 사라진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도 뉴스킨 장사가 아닌 뉴스킨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그 S사분면과 B사분면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결국 리더십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 정보와 사업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한다기보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에게 배운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자라온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바꾸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고 모든 분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 뉴스킨을 하기 전에 제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성공한 사람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꾸고자 이 뉴스킨 안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의 삶을 가진 그분들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빨리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 있었고요. 시스템 안에서도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진 하정의 인물사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분들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4년이 지난 저는 4년 전의 저와 4년 후의 지금의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저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이 조금씩 변하는 만큼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고 제 사업의 결과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시스템 속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매출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진 그 성공자들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그냥 이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배웠고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대로 저희 팀에 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죠. 제가 하정임 매사님께 교과서 같은 뉴스킨을 배워서 배운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나 자신을 재건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진정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또는 재건하는 데 주력하는 시스템이래요.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자신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그룹은 단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래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래요? 스폰서의 몫도 아니고 형제라인의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스스로를 돕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폰서도 나를 도울 것이고 형제 라인도 나를 도울 것이고 그룹의 시스템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지만 그것을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가 스스로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밖에 사업할 때는 나 스스로를 돕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나를 돕게끔 굉장히 나 하나만 잘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성공을 도와준다는 것이 이 사업이 가진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결국 아까 나만의 머니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그룹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룹이라는 것은 개인과 팀의 융합이 돼서 그룹을 형성하는데 개인의 성공과 팀의 성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룹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성공은 시스템과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룹 리더 8가지 조건을 알고 계시죠? 이거예요. 사장님들도 하고 계실 탱커 속에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8가지 조건을 갖추면 나도 김래진 하사님처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8가지 조건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면 나도 하정영 인매사님과 같은 백만장자의 삶, 그 백만장자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자유를 얻고 내 삶에 선택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이 8가지만 하면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사장님 정말 이 8가지만 하면 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저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지속하면서 이 8가지 조건을 갖춰볼게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8가지 조건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와, 이 8가지나 해야 돼요? 아, 저는 이래서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이거는 해볼게요. 그분은 아마 이 8가지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뉴스킨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뉴스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20살 때부터 26살까지 6년 동안 하정희 임매사님의 백만장자의 그 삶을 가까이 봤기 때문에 와, 나 그거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 8가지 조건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이걸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탱커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가 흘러가듯이 탱커를 하는 즉 너무나도 익숙한 탱커를 하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돼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한 탱커에 입각한 하루를 보내야 성장을 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익숙한 것만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편안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탱커하다고 시스템에 모두 올인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지 않을까? 왜 내 팀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 질문을 저야 스스로에게 했을 때 저는 의식적인 하루를 보내지 않더라고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익숙한 것, 편안한 것만 하니까 계속 똑같은 결과만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탱커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내가 오늘은 무엇이 부족했지? 오늘 이 사람 만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딱 끌려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직 타이밍이 아니네 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했지? 내가 이 사람에게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전달했나?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야지.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클로징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의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우리는 점점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장님들의 하루 루틴은 성공할 수 있는 루틴인가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쩌면 습관처럼 하고 있는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 루틴이 지금 당장의 결과는 내진 않지만 그걸 지속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루틴이라면 그것을 지속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의 하루의 루틴이 지속해도 성장 가능하지 않는 루틴이라면 우리는 빨리 오늘 하루의 루틴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루틴을 바꾸고자 또 뭐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되고 이 매 순간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결국 루틴이라는 거거든요. 의식적인 꾸준함으로 완성된 루틴은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움으로 작동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의식적으로 꾸준함을 지속하면 그것이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변화하고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결국 팀의 성공은 좋은 문화와 자랑스러움이라고 배웠어요. 좋은 문화라는 것은 내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스폰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형제라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좋은 문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공대와 예비군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내 팀을 어떤 팀으로 만들 것인가. 내 팀이 만약에 특공대라면 내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특공대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될 것인데 반대로 내 팀의 모습이 예비군의 모습이라면 내 팀에 합류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류가 될 텐데 그들도 그 예비군의 모습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내 팀은 왜 이러지가 아니고 나부터 그 특공대의 구성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랑, 감사, 인정, 칭찬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나를 믿어주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 나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나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저희 그룹의 전략이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그룹의 전략은 사랑, 감사, 인정, 칭찬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그룹의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네 가지를 항상 의식적으로 제 마음속에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받은 것처럼 제 파트너사님들에게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전업을 하고 초기 때 저희가 찍어놨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1일. 오늘은 11월 1일 하고 있죠? 팀일트 되기 3년 전 콜드 하고 있습니다. 콜드 하고 있습니다. 콜드를 하러 나왔는데 리더들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갈 데도 없고 대문할 데도 없고 하지만 우리 미래의 파트너들에게 해줄 말이 그만큼 더 많기에 저희는 행복하게 콜드합니다. 꼭 이 동영상은 3년 후에 강의장에서 멋지게 틀어놓고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 화이팅! 화이팅! 사는 보다길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화면 그 영상이 잘 나왔나요 혹시? 안 나왔죠? 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부산에 저희 집에 그 와이파이를 가장 센 걸로 해놨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가지고 집에서 오늘 30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와이파이가 잘 잡힐까 했는데 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뭐냐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26, 10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1월에 찍은 영상이에요. 제가 콜드를 하러 나갔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11월 1일 날 뭐라고 제가 대답했냐면 저번 달 460포인트 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름사장님이 괜찮습니다. 저희는 460개의 그룹을 가질 리더들이기 때문에 3년 후에 뭐 저희 모습을 보면서 뭐 동기부여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영상을 찍었던 모습이에요. 저희도 처음 시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떠있는 포인트가 460포인트이고 굉장히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실수했고 지속적으로 실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인정했으면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실수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싶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나의 미래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실수를 저지르는 위험을 피한다면 또 그 실수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영원히 개선될 수 없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잘했던 건 제가 사업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실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제 것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선수를 했다 보니까 처음 운동을 하면 하루 체력 운동을 하면 다리 근육이 굉장히 뭉쳐요. 어느 정도로 뭉치냐면 계단을 봉을 잡으면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뭉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운동을 해요. 또 그 다음날 또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체력이 커져서 똑같은 운동의 강도가 힘들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저는 더 큰 강도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제가 돼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하면 거저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많이 마음에 근육통이 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체력과 나의 그릇이 커지면서 더 나은 더 큰 뉴스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도 하다가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면 그 내 체력과 내 그릇이 커져서 이 사업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이 사업을 즐기고 잘하게 되고 재미있는 뉴스킨이 되는데 내가 오늘 힘들다고 내일 안 하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 사업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세요. 오늘을 했다가 거절받으면 또 일주일 앉아 계시다가 또 하면 또 거절받고 이렇게 거절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받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나의 체력과 나의 그릇이 커지면서 이 사업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뉴스킨이 아니고 재미있고 잘하게 되고 즐거운 뉴스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면 그냥 해보시는 거 내가 생각보다는 밖에 나가서 행동하시면 나의 체력과 그릇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면서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잘 리크루팅 하지도 못하고 클로징도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뭐지?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스템에 참여하자. 시스템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자. 앞자리에 사수하자. 줌으로 지금 바뀐 이 시스템 이 상황에도 줌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자. 내가 먼저 화면을 이렇게 하자.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4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일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힘든 와중에서도 항상 하정임 매사님은 저희를 믿어주셨거든요. 한 달에 포인트를 두 부부가 전업을 해서 460포인트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저희에게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정임 매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덕일의 아르마 니네가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하면 6개월 후에 굉장히 많이 바빠지기 시작할 거다. 1년이 지나면 지금 해왔던 것들이 너에게 많은 결과들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얘기를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6개월 후부터 만날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 460포인트 했던 저도 이제 괌 트립이 저에게 이제 4번째 트립이 되고 또 올해는 저도 바다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작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점 성장하는 제가 되거든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 또 더 성장한 제가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이 되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태도는 오로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모든 것을 나로부터 보는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의 미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반대로 그분의 좋은 점이 보이고 그분의 행복한 모습이 보인다면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배우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떠나간다. 그게 건강이든 가족이든 팀이든 파트너든 그룹이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정인 변호사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떠나시는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간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항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것을 복제하냐면 자기 전에 30가지 감사 얘기를 공유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 복제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정임 매사님께서 30가지 감사 얘기를 쓰자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10개 이상 써내려가지를 못했던 저였는데 전 또 하라고 하면 하거든요. 하다 보니 30개, 50개가 되면서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제 삶이 바뀌고 제 사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하정임 매사님은 감사하지 못하면 리드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굳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 덕일아 탱코하지 않아도 감사일기를 쓰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감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2년 반 정도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함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두 다리가 멀쩡하고 내 두 팔이 멀쩡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냥 오늘 하루가 나한테 주어졌음에 굉장히 감사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해지면서 이 사업에 많은 것들이 저한테 뭔가 막혀있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 한 가지 사장님들께 팁이 있다면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느껴지실 텐데 이걸 쓰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딱 3분 안에 끝낼게요. 제가 아빠가 됐어요. 이제 24일이 됐거든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방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젖병 씻고 뭐 하고 또 이제 재우고 이러면서 또 오늘 또 미팅도 하고 아침 미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저희는 또 9시 또 투잡 세미나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투잡 세미나 또 초대도 하고 그렇게 육아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하나의 시련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죠. 12월 23일 날 제가 부산에 있는데 새벽에 아침 7시에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전 누나랑 8살 차이 나. 누나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거주를 하니까 새벽 7시에 부재중 통화가 2통이나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아프다.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뇌출혈로 인해서
일주일 사이에 이제 5번이나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의식은 없으세요.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이제 잘하면 설에 1번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옮기면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말도 걸어주고 이제 재활도 해주고 그러면 엄마가 또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 달이 저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삶에 굉장히 특별했던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시간이 무한하지 않구나. 시간은 유한하구나. 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살았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이 마치 무한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근데 어머니가 아프신 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기적과 같은 하루를 선물 받은 이 하루를 헛되이 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내려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고 전과 후는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름 사장님과 적었던 제 삶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글로 남겼어요. 이것을 읽고 제가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부부가 생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이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늘 도전했으며 많은 실패를 했고 그 안에서 나는 강해졌고 성취했고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 애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남겼고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리더로 남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많은 베품을 실천했던 삶이었습니다. 죽는 이 순간까지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누스킨에 감사한 건 뭐냐면 누스킨을 하기 전에 제 삶에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없었어요. 근데 누스킨을 만나고 제 삶에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 말은 제가 그 목적과 목표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제 삶의 꿈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질문만 던진 것이 아니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좋은 리더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생생한 꿈을 꿔야지라는 그런 꿈을 준 뉴스킨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유준이에게는 저는 이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백만장자의 환경과 사고를 물려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것 같거든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 마인드가 성공과 가난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성공적인 마인드를 배우고 있고 우리 아이가 크는 만큼 저 역시도 성장하면서 클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아빠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에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나는 건강한 사고 그리고 백만장자의 환경, 백만장자의 사고를 물려줄 수 있다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예진 선생님이 전화 오셨을 때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자랑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더 많이 성장해서 뉴스킨 코리아에 도움이 되는 형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성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